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 체크해보면 모두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4% 상승하며 2,481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며 71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상승불 켜준 업종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의료기기, 의료 AI 등이 상승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역시 이 정책주와 정치 테마주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특급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해 보시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만나네 봤는데 예. 오늘 시장 보니까 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이 미중 간에 좀 협상이 될 것이란 뉴스가 나와서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좀 시장 흐름이 양호해서 그런지 좀 궁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길적 반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중 간의 협상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가 많은데 길면은 한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이 낙관적이라고 하지만은 낙관적이라고 한 전망은 트럼프의 이제 자신감에서 나온 소리고 또 실제로 했을 때는 나랑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주춤거릴 수가 있고요. 또 최종 결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우수를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스피의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해서 V자로 하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급락이 됐었죠. 그리고 이런 반등이 주어졌습니다. 반등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정을 보였죠. 반등 수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충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중 바닥을 찍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심한 악재가 되면서 크게 급락이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처럼 20일과 60일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는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잔뜩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난항이 된다, 또 결렬 분위기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협상이 된다 했을 때 올라가고 이런 어떤 이 수렴의 양상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다. 결론은 이런 악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의 힘의 균형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미국 증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반등이 주어졌지만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는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나 여러 가지 근거 때문에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의 각도에 상단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 심리가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세 협상이 실물 경기로 이전이 되고 이게 확인이 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4월 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7월 초에 방향성들, 그다음에 최종 결렬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부분의 어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지표, 특히 이제 증시 지표가 안 좋으면은 많은 어떤 반대 급부의 여론들이 올라와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체 문제까지도 떠올라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트럼프는 굉장히 급하고 약간 초조하고 또 금리 인하, 또 증시 지표를 어느 정도 부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빨리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방어적인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옥신각신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당장 어떤 결과보다는 계속 진통이 양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딱 3개월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이후로는 굉장히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고 지금은 상승 방향 또는 종목별 랠리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AI주 이런 정책주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세를 피하는 업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명 ABC라고 많이 좀 합니다. A는 AI, 그다음에 B는 바이오, 그다음에 C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메틱 또 하고 컬처란 말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관세를 피하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풍선 효과를 나가죠. 전체적으로 힘이 약세 부분인데 풍선 효과로 여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과도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항상 글로벌 소식들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계신 임상현 전문가님이신데요. 과연 어떻게 증시의 향방이 흘러갈지 7월 초까지 방향성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요.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하우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우리 시장에 대한 해답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 볼 수 있는, 그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예. 이번 주 시장 좀 돌이켜보면 나름 선방해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5거래일 동안 4거래일이나 계속해서 상승해주기도 했고요. 예. 그만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이제 현재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에 떴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뜰 수 있을까 하는 종합 정리 의미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또 향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부분들이죠. 월요일 날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대화제약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마시는 항암제,
중 중국의 이제 의료보험 급여를 추진한다 하는 것 때문에 대화제약이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제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마시는 항암제 부분들. 항암제는 보통 주사용으로 많이 합니다. 먹는 항암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시는 항암제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해줬는데 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냐면은 다른 그 파이프라인 기존으로 마시는 항암제 쪽으로도 어떤 전이가 되고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화제약이 가장 큰 핵심은 세계 최초로 경구형 항암제 가치 그다음에 이걸 적용증 확대하는 다른 적용증을 확대하는 기술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테오젠 부분들,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뜨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니라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데 이 개발 업체에다가 기술을 전수를 해준 건데 약물 전달체 기술이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1980년대 미국에서 골드러시 열풍이 났죠. 이때 많은 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또 황금을 캐려고 하는 많은 광부들이 있었는데 그 광부를 대상으로 청바지를 팔고 장비를 파는 업체가 돈을 벌었다.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데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로열티를 판매하는 업체가 오히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트렌드가 신약 개발 업체보다는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기술을 판매하는 업체. 기술은 한 번 갖춘 기술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복사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가치보다 훨씬 더 부가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흔히 이제 제형 변경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에 하루 맞아야 될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맞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은 모두 제형 변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대화제약의 가치가 약간 커질 수가 있고 일회성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화제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대화제약의 또 흐름들이 한 번은 아닐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날 한 번 급등을 좀 해줬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일회성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내려와야죠. 정상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한 번 급등을 해주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한가는 30% 그죠? 추가 알파는 한 8%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38%라는 겁니다. 38%라는 것은 뭐죠? 가장 첫 번째 조정이 오는 그런 마디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가 치고 조금 올라서 조정을 보였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렇지 상한가 친 종목이 안 무너져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조정 뒤에 본파동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시면은 일주일을 기다리시면 돼요. 일주일은 보통 왜냐하면 시간의 마디가 일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 3, 4, 5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중심 세력은 마음 놓고 이렇게 시세를 이렇게 분출했습니다. 근데 중심을 지키게 되면은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화제약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급등한 종목을 또 며칠 지나서 다시 보면 또 급등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올랐는데 제목은 국내 첫 상상형 AI 우려기기 도입 임상 돌입
IND를 뭐 제출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은 진단 보조 기능에서 더 나아가 의료진의 언어적 지적 노동까지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판단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의 또 시장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는 업체가 딥노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 또는 의료의과대학 연수 과정, 그다음에 인턴 과정 이런 수련 과정이 있는데 학습했던 거, 그다음에 임상 수련 과정했던 거 굉장히 짧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들은 많아야 뭐 몇백만 명, 몇백 명, 또 다른 어떤 부분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향후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더 다른 어떤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독을 내릴 수 있다. 영상 진단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딥노이들도 이런 영상 의료 진단, 판독 보조, 그다음에 질병 조기 진단 솔루션, 뭐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딥노이들은 여기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딥노이드를 다시 봐야 된다. 영상 어떤 의료 진단, 판독에 대한 AI 서비스를 시스템화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제품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남의 의료진이 이걸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판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끔 툴까지도 제공해주는 그 온스톱 체계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딥노이드라는 종목의 어떤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딥노이드가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화요일 날 올라왔죠. 화요일에 올라왔는데 조정 보이고 오늘 바로 급등을 해줬네요.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뭐 오늘이 아니라 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했으면 좋을 걸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3일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이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파동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 5일선을 타고 간다가 기본이고 5일선을 깨지 않았죠. 그다음에 5일 주기. 그러니까 5일마다 한 번씩 급등해 주는데 이런 5일 주기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산병이 나타났죠.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5일이 되는 거죠. 3+1이기 때문에. 주기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추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쪽의 어떤 관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 조정이 오기를 또는 월요일 날 조정이 오면은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노이드도 우리가 잘 보자. 화요일 날 했지만은 2, 3일 숨고르기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자들이 뭐 별 볼 일 없다.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제 벌장 다 봤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봤더니 3일 후에 다시 튀더라.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2, 3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혼자 몰래 뉴스도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시세를 몰래 탑승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한번 뉴스에 다뤘잖아요. 근데 뉴스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뉴스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수요일 날 이제 부분들은 SKAI가 자회사입니다. 인텔리전스가 젠순왕의 미래 피지컬 AI 실현할 기술 파트너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서 SKAI가 급등을 해줬는데 피지컬 AI가 뭐냐?
이렇게 피지컬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육체 AI 이걸 뭐를 말할까요? 현실의 AI를 말하고 그다음에 3차원의 세계 실제로 로봇에 활용되는 AI를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3D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한 건데 피지컬은 실제 쓰는 환경에서 필요한 거고 구체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그런 걸로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젠수랑의 미래 피지컬 AI 그러니까 젠수랑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을 트레이딩을 하고 또 이런 데이터 값을 실제 현실 세계에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K AI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SK AI는 스카이월드 와이드라고 하는데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9 뭐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시각화하는 데서는 반드시 현재 그래픽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픽 데이터라는 건데 이게 피지컬 AI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K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일 날 현재 급등을 좀 해줬죠. 근데 워낙 재료가 좋으니까 다음 날도 급등하고 그러죠. 다음 날도 급등하고 우리가 이제 상한가 치면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꾸준하게 올라간 재료적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늦었죠. 제가 이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틀간 쉬어줄 수 있고 단기 급락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럴 때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어제죠. 태양광 소재, 태양광 셀 이런 부분들이 미관세를 면제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OCI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이 많이 떠졌습니다. 결국은 관세를 피해서 하는 어떤 수혜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드디어 태양광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뉴스에 나온 뭐 그래픽 자료에 의하면은 OCI 홀딩스 그다음에 하나QCL이 각각 미국의 텍사스와 조지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의 OCI가 급등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왜 태양광을 견제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어떤 노동, 인건비, 그 다음에 자원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인 부분에 어떤 중국 서북부 지방에서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규제가 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비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의 생산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OCI 홀딩스가 이제 급등을 해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OCI 홀딩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한번 어제 반짝하고요 오히려 좀 빠졌죠. 약간 시총이 1조라는 무거운 것 때문에 이제 빠졌지만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상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가격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의 그 아랫꼬리의 저점이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의 캔들로 보시면은 음십자 도정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틀을 하나로 봤을 때를 한번 보면은 음십자 도정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갭상승이 되지만은 음십자 도정인 것은 이제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이 급감해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쪽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강했고요. 또 의료 AI, 의료 기기들 오늘까지도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랜만에 상승해줬네요. 한눈에 쉽게 4월 셋째 주를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전문가님이 정리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흐름 잘 파악하시면 다음 주도 쭉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4월도 중반이 지난 만큼 인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에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협상이 진행 중인 소식이란 들려면서 이 패권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 두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한테 총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좀 미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또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목은 미중 패권과 유동성. 미중 패권의 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극적 협상이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충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뒤로는 큰 유동성 전쟁이 펼쳐질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쉽게 타임이 되면은 정말 좋겠죠. 한 달 내에 좀 협상이 난항이 되더라도 2달 내내만 되면은 되는데 그 뒤로 막대한 유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트럼프의 마가 구상 부분들은 관세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제조 부흥과 부채 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조 부흥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에 대한 그 돈 이걸 부채 상환도 하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재원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관세를 하면서 부작용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건 기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 것들을 방어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에 대한 재편,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지 역사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800년도는 미국은 완벽하게 그 유럽으로 독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생적으로 보호무역 속에서 또는 이렇게 인큐베이팅 안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전, 2차 대전의 최대 어떤 공장 수혜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호무역의 여파가 아닌 다른 여파 때문에
이런 그 공황이 한번 일어났지만은 자유무역의 좀 체계로 확대되면서 성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 과거로 회귀를 한다는 것은 1980년도로 좀 현재 80년 아니 1980이 아니라 1800년대로 회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 동향을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과거에 미국 부채가 굉장히 심해될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 100%가 넘어갔죠. 미국 GDP의 100%가 넘어갔는데 이 시기를 한번 주목해 보면은 부채 규모가 갑자기 줄어든 사건이 펼쳐졌고요. 1945년 전에 미국이 세계 금의 70%를 매집해서 금과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고집하면서 기축통화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런 효과들이 진행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금리 인하, 달러 약세 효과 이런 부분이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트럼프의 구상이 맞아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대중국 달러 절상, 그러니까 그 위안화 절상에 되면 달러는 어마무시하게 약세가 되는 어떤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부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완벽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드는 부분이 있죠. 1944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면서 달러 기축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협상이 잘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이와 비슷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걸로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효율부 효과,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공무원의 반발도 있었고요. 떠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 절감 여기에는 AI가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AI뿐만 아니라 이제 팔란티어 기업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업도 대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그걸 집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이제 통제가 될 것이냐,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일시적으로 코로나 유동성 시기에 때만이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지만은 그 전후로는 3% 내외로 매우 안정적이고 실제 이제 최근 데이터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간 통계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의 어떤 그 공급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에너지 공급, LNG, 알래스카 개발 뭐 이런 것들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도 필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관세에 대한 그 부분에 억제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죠. 약간 오토가 나는데 10년물 국채를 인위로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추세로 보면은 올봉 추세로 보면은 쓰리봉 찍고 무너져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국채를 통제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팔리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국채가 잘 팔릴 수 있는 보장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어떤 부분인데 미국 금리를 보시면은 코로나 직전에 한번 그때 상황 코로나 터졌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속도로 제로 금리를 실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런 금리를 올렸던 그런 거고 지금은 유지를 하다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급하게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경기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후유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자. 이런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로금리까지 빠져내려갔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급격한 금리나 또는 인위적 또는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파월을 그만두게 만들죠. 내가 그만두게 하면은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때 코로나 유동성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동성을 다시 한번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건데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와주는 터닝 포인트에 와줬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터기 직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동성 공급을 더 하지 않았죠.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다가 여기서 코로나가 터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과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씀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잠깐 중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중국 금리 지표는 금리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동성,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의 어떤 지표를 보면은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M2라고 해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까지 합한 유동성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 이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M2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죠. 그리고 이게 회수가 덜 된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부에서 연준에서 계속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돈은 더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긴축은 페이크 모션이거나 아니면은 긴축 뒤에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선행 지표가 M2에서 분명하게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은 거의 일자입니다. 무한히 일자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유동성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내수 부양을 굉장히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의 결론은 유동성 늘리로
끝이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죠. 달러 약세를 어마무시하게 해줘야 되는데 관세 전쟁이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의 관세 정책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세가 아닌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또 구조를 보면은 달러의 약세는 기정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가파르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표를 보시면은 이런 추세는 계속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흐름들을 현재 역전시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20년 내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약세하고 금은 반대로 갑니다. 근데 금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1980년대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금은 20년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여줬다가 20년. 그러니까 향후 20년이 뭐예요? 20년 동안 탄생 파동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지금 최소한 10년 정도는 2020년부터 보면 10년 정도로 오시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달러 약세하고 정반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에 좀 해당이 되죠.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 가격하고 비트코인하고 합성했던 그런 최근의 흐름들인데 시소의 게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은 실제 금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시대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상태에서 디지털에 대한 가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을 선택하느냐 비트코인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길로 있지만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는 것들은 이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대등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관세 전제를 한다. 그러면 달러는 뭐가 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올라갈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조만간 어떤 요인에 대해서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그재그로 할 수 있다. 금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또는 이런 달러를 대피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유동성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미중 패권과 유동성 대해서 강의로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의 강대국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나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의 금리나 부채 인플레이션까지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히든 종목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이번 주를 좀 잘 선방도 했고 다음 주도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히든 종목 지난주에 거 네. 궁금하시죠? 네. 예, 지난주 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현재 지난주에 공개를 좀 지난주에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날 하고 나서 그날 종가의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직접 발품을 찾아서 오신 분들은 이 종목을 알았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죠.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든 종목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로봇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로봇 관련된 내용인데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SK그룹에서 지분을 매집해 사실상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습니다. SK가 맞대결 되죠. 반도체에서의 맞대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있고 바이오의 맞대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SK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죠. 마찬가지로 SK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지분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히든 종목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만 종목 차트의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 차트 그렇죠? 조정은 보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종목 어디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앵커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난 히든 종목 이 인벤티지램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그 급등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 드리자면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 들어오셔야 꼭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두 시간 정도 남은 우리 시장 꼭 알아가셔서 종가 베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